작스백이거든요. 근데 작스백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러더라고. 뭔데요? 그랬더니 너 그거 알아? 카자흐의 케레이족들은 만주로부터 온 사람인데 너희랑 조상이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케레이예요? 그랬더니 나 케레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내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그러더라고. 케레이족은 발해 유민, 즉 고구려의 유민입니다. 네,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거를 찾은 역사학자가 우리나라에 없다니까. 이건 거의 내가 독보적으로 찾은 거야. 근데 이렇게 기록도 있잖아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 구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록도 존재한다고 저렇게. 그렇죠? 네. 구전과 기록이 일치한다. 자,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처는 내가 이렇게 요 밑에 저를 약수를 치면 보이나? 보이죠? 읽을 줄을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출처를 써놓을게요. 친절하게. 이 케레이트라는 책에 있는 지도예요. 여기 129쪽이라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줄게. 자, 129쪽. 그렇죠? 예. 케레이찌르. 케레이까지가 민족 명칭이고 TER, 찌르가 한국말로 들입니다. 그래서 케레이찌르. 저기 써있죠, 저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실패해서 몽골로 이동했다. 몽골에 가서 살다가 12세기에 태무진이 쫓겨다니는 걸 보고 케레이족의 옹칸이 사위로 삼는다고요. 그래갖고 케레이족의 옹칸이 태무진을 키워서 징기스칸을 만들잖아요. 그랬는데 케레이족의 옹칸이 죽고 나서, 즉 장인이 죽고 나서 그 아들과 징기스칸이 사이가 나빠져서 권력 싸움을 한다고. 그러면서 케레이족이 전쟁에 져요. 그러는 바람에 케레이족들이 몽골 초원에 살기가 입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민족에 이동을 해서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복,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러 갔을 때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고 대부분 글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게 오늘날 카자흐스탄 130개 민족 중에 하나인 케레이족이 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게 저 사진입니다. 저 녹색의 케레이찌르, 밑쪽에 노란색의 케레이찌르 두 개 존재하잖아. 이렇게 된 게 오늘날 카자흐스탄 지도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 살게 됐다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만 살게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바투한이나 주치 이런 사람들이 유럽을 정복하러 갔을 때 유럽으로 가서 살게 됐다. 이게 바로 얘기하는 알튼 오르다, 황금 왕조입니다. 청나라의 아이신교로 부위, 청나라 만주족들도 자기네들을 황금 왕조라 그러죠. 알튼 케레이, 황금결의. 예, 쟤네들도 자신들을 스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김씨의 이 위대함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거의 350년 동안 통치했죠. 저 지도를 보세요. 신라를 제가 왜 중시 여기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고구려보다 신라가 더 찬란해요. 물론 이걸 한민족으로 국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잃고 망명했던 세력들이 이렇게 유라시아에서 엄청나게 그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저 지도 보여주세요. 유럽에 들어갔던 케레이들이 저렇게 러시아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들이 더 서진을 해서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까지 진출을 합니다. 특히 폴란드와 독일에 많이 진출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불린다? 아슈케나지 주이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역사. 삼국은 중원에 있었다. 당연하죠. 자, 요거는 박창범 교수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님이셨죠. 저랑 친합니다. 가끔씩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 연락도 해요. 한단고기는 위서자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뭐로 잡았느냐? 오성취로. 태양과 달을 제외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치성 정렬하는 거. 이게 한단고기에 써 있어요. 누구누구 몇 년에 오성취로 이게 5개의 별이 일직선 정렬하는 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역계산해서 가봤더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한단고기 내용에 그 필사본이라고 있잖아요. 필사본, 즉 베꼈다예요. 베낀 건 맞는데 거기에 써있는 내용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다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성치로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 우리 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라고. 이런 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왜 자꾸 덮어버리려고 그러지?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짜야. 이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아니, 중국 애들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짓말 치는 판에 일본인들도 한국보다 역사를 길게 보이려고 막 유물을 막 땅에다 지가 묻은 다음 지가 발굴했다 뻥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판에 한국인들은 있는 기록도 아니라고 우기는 그거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역사학자 중국인이야? 아니면 일본인이야? 남들은 없는 기록도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이 싫어해서죠. 빙고. 그래서 이렇게 이투데이에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전쟁에서 천문으로 보는 고대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BC 1733년이었대요. 1년 정도의 오차가 난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년 정도 오차는 애교입니다. 왠지 아세요? 같은 현상이 1년 뒤에 일어날 일이 없거든.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오차는 괜찮아요. 아마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였을 수 있어. 연도에 대한 숫자를 셀 때. 1, 2, 3, 4, 5로 셀 것이냐 0, 1, 2, 3, 4, 5로 셀 거냐의 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태어날 때 1살이죠. 서양은 0살입니다. 그런 것처럼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으로 했는데 이게 연도가 겹칠 때 숫자를 세다 보면 1, 2년 오차는 생긴다니까? 그건 애교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봤던 천문 현상이 1년 뒤에는 안 나타나요. 저런 특이한 현상은 몇 년 흘러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1년 오차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구려 때도 이렇게 있었답니다. 와, 고구려 때도 천문 관측을 했네. 이건 뭐다? 우리가 독립국가다. 천문 관측은 오직 천자만이 하는 겁니다. 중국 천자가 하는데 고구려가 변방국가였다면 천문 관측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보라고 했던 세종대왕 천문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천문은 오직 황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혼천이를 만들었더니 명나라 황제가 와서 부수라고 난리를 치잖아. 왜?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으니까. 하지만 고구려, 고조선 이런 데서 천문 관측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독립국가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천문까지 관측했다는 것은 우리는 문명국가였다는 거예요. 이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저를 봤을 때 고조선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지. 왜 이렇게 우길까 하는 거야? 이런 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인데. 이상하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1226년에도 있었다고 하네. 아, 이거 고려시대구나. 고려시대 때도 이렇게 천문 관측 좀 얘기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판할 때 뭐라 그러냐. 한반국의 연대가 후세 조선시대 임의로 정해진 연대와 동일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환단고기가 위설하는 증거인 셈이다. 아니 근데 뒤죽박죽으로 연도를 했다는데 어떻게 그 연도가 딱 맞아? 1년 오차로?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건데. 그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더구나 박정훈 교수 등이 계산한 단기고사는 연대 자체도 뒤죽박죽으로 알 수 없는 형태의 위서이다. 아니 근데 위서, 그러니까 제가 필사본이니까 나 인정해요. 100년 전에 써진 필사본이야. 뭔가 원전을 베낀 건 맞아. 맞는데 뒤죽박죽이라 당신네들이 연도를 했는데 어떻게 천문 관측이 근데 딱 맞지? 그거는 그 연도가 뒤죽박죽이 아니라 상당히 잘 맞춰져 있다는 소리인데 거꾸로. 이게 뒤죽박죽이었으면은 저렇게 오차가 1년 차이로 안 나요. 그럼 완전히 막 삑사리가 나버려야 돼. 막 500년 차이 나고 이래야 돼. 그래야 저 연도가 틀린 거라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진짜 고조선에 40몇 대에 43대인가? 단군이 존재했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가 돼버린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도가 뒤죽박죽이면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아닌가? 응? 제가 국뽕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이 주장대로도 이제 반박할 때 보면은 오성치로는 550년간 왜 단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550년에 2번입니다. 2년 오차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저걸 뒤죽박죽으로 연도를 썼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차가 막 저렇게 나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개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건 뭐냐? 그 박찬범 교수는 함단고기를 얘기한 거고 저는 정사로 되는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물론 그 일식기록도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
왜 감안을 하느냐? 일식은 자주 일어나지만 일식을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 숫자예요. 밑에 중원, 전 중국 왕조죠. 중국 왕조도 저렇게 일식 기록을 했어요. 중국도 했고 우리도 했어. 근데 저 일식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일식을 볼 수 있는 위치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참고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이 나사 이클립스 웹사이트라는 겁니다. 여기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 먼저 이거 제 할 얘기부터 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그 연도 기록대로 해서 이렇게 제가 하면은 일식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타난다 해요. 이렇게 제가 선으로 그은 건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많이 겹치는 지역이 양자강 유역입니다. 주로 많이 겹치는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추정한 게 뭐다? 신라는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일식 관측이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 일식 기록을 보면은 많이 겹쳐진 지역이 양자강 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도달한다라고 한 거예요. 신라는 양자강, 백제는 지금의 북경 지역, 고구려는 몽골 지역에 존재했던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건국자들의 이름이 몽골인들하고 유사하다. 일대 고주몽, 주몽이란 말은 지금 현재 쓰이는 몽골 남자 이름은 철먼과 닮아있다. 왜? 주몽이라는 말은 다른 이름으로 추모라고 합니다. 주몽대왕, 추모대왕, 초모대왕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몽골 남자 혹은 여자 이름인 철먼이 애칭으로 첨어예요. 첨어. 금성을 상징합니다. 또 하필 또 금성을 상징해. 철먼이 금성이거든. 천손 강림. 일식 이후에 태어나는 천자 금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고구려 건국자 이름이 몽골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대왕, 유리왕. 그 유리가 그쵸 부르대자라 그랬나? 그랬죠. 그 애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 도망칠 때 그 강에 막혔을 때 나는 하백의 자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하백 몽골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 호수를 누르라고 하면 노르. 유리왕은 한국식 발음이고 일본식 발음은 누리왕입니다. 누리왕. 누르. 발음 닮아있죠? 하백의 자손 아닙니까? 3대 고구려 왕 대무신왕. 징기스칸의 어릴 적 이름은 태무진. 대무신. 그렇죠? 그리고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지금도 존재하는 몽골 이름에서 나올 수 있죠. 을지, 올지, 문덕, 모돈. 올지모돈이 을지문덕으로 음차에서 한자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몽골 남자 이름. 또 바보 온달이라고 부터 온달, 부리아트 남자죠. 부리아트는 몽골의 같은 계통의 민족입니다. 온달, 부리아트 남자의 이름이죠. 온달. 온달입니다. 온달. 고구려 천문대의 위치는 몽골 쪽인데 고구려 왕들의 이름에서도 몽골 이름이 보이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심지어 몽골에서 고구려 성타가 4개나 발견됐다고 하죠. 몽골 학자는 발견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거 고구려 성타 아니에요. 환빠 이러고 있지. 놀라운 거죠.